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지목이라고 하는 임야의 공유지분 토지로 투자하신 땅이 과연 개발이 될까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좀 민감할 수도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면서 제가 이제 봤을 때 그 공유지분 토지 중에서 이렇게 임야로 사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기획부동산이라는 업체가 이제 임야라는 땅이 사실상 이제 가치가 크진 않아서 그 땅을 사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주변의 개발 호재를 속여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기획부동산들의 판매 패턴인데, 자, 그러면 그 임야를 이미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유지분 판매하는 업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시 설명 들었을 때는 이게 환상적이었거든요. 그게 그 사내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을 뿐이지만 분명히 그 근처에는 엄청난 개발 호재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그냥 맨 땅이 아니라 개발 호재가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기획부동산이 판매를 할 때 대부분 뭘 강조하냐? 개발이 되면 이 땅은 대박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이 땅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그럼 개발 계획이 미뤄져서 그러는 거지. 나쁜 거 아니야. 좋은 땅인데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뿐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년에서 늦어도 5년이면 개발이 돼서 될 거다. 근데 그게 수익이 될 거라는 말은 아니고요. 개발이 될 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지레짐작을 하죠.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당연히 오른다는 거죠. 개발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개발은 그냥 쉽게, 아주 쉽게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 뭐 산이든 아니면 농지든 뭐 어디든 간에 우리가 아는 개발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뭘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건물도 여러 가지잖아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빌라가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를 통상 개발이라고 합니다. 개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땅이 있어야겠죠. 나 거기에 인부가 있어야겠고, 세멘트를 많이 부어서 만드니까 시멘트도 있어야겠고, 철근도 있어야겠고, 뭐 건설사도 있어야겠고, 뭐 인부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건물을 지을 때 당연히 필요한 건데, 개발을 하려면 가장 거기에 뭐가 중요하게 요인이 적용이 되냐면 수요입니다. 수요. 수요라는 건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있냐, 아니면 그 건물을 사줄 사람이 있냐에 대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어렵게 뭐 우리 수요와 공급 뭐 이런 법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개발은 중심은 뭐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건물을 지을 거냐 말 거냐, 건물을 지을 때 좋냐 안 좋냐, 이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업체가 느낌적으로 뭐 좋아서 이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만 쭉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은 임야 개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냥 기본적인 느낌이니까 그냥 쭉 들어보시고, 공유지분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부터 뭔가 이걸 들은 다음에 행동을 하셔야겠죠. 지목이 임야라는 의미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산이에요. 산. 우리 길 가다 보면 밖에 보면 이렇게 산 많잖아요. 우리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지가 많이 없죠, 우리가. 그러면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을 이렇게 뭔가 갖고서 개발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속았을 때도 산에다가, 임야에다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해가 갔던 게, 산엔 뭐가 높고 해서 불편할 것 같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지만 하더라 이거죠. 근데 웃겼던 거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산을 전부 다 이렇게 깎아갖고 평탄 쫙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산 중간중간에다가 깎아서 중간중간에 평탄화시켜서 개발하는 것들은 많이 봐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타운하우스처럼, 아니 전원주택처럼 산에다 이렇게 깎아서 산 이렇게 나무 다 제쳐놓고 하는 거, 주로 이거를 이제 임야를 산에 깎아서 하는 개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건물을 짓는 것 중에 이제 상업지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땅값이 많이 올릴 거잖아. 근데 임야를 팔면서 그게 상업지가 될 거라고 파는 것 자체가 뭐다? 사귈 수밖에 없는 거죠. 산 안에 상업지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유원지가 생기는 경우는 있어도 상업지가 생겨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 거라고 생각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산에다가 상가를 짓는다고 팔진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어떤 목적이다? 주거 목적이다. 근데 그 주거 목적인 거는 우리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지만 산속에 아파트 짓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뭐 부산이나 서울을 보면 지대가 엄청 높은 동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산이었던 거죠. 뭐 유교든 뭐든 간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산 위에다가 진짜로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하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서로 급속하게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서울로 다 사람이, 아니면 피난 때문에 부산으로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잘 데가 없고 집 질 데가 없으니까 산에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서,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그 산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울에 있는 그 인구들, 계속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그쵸 들어와 살고 싶어 하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는 걸 만들어갖고 3기는 예정이고 계속해서 서울에 집중되는 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신도시도 잘 됐고 2기도 잘 됐고 3기는 할 예정이지만 잘 됐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건물을 지으려면 사람이 거기에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예측이 되고 거기에 공급을 하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는 생각은 뭐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사람에서 나오는 거지 무조건 그 땅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3기 신도시라는 게 예정이 돼 있지만 거기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서울하고 일단 거리도 멀고 서울하고 이제 가까운 동네도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이제 3기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진행이 된다 치더라도 산을 깎아서 하는 개발은 과거에도 없지만 지금도 없어요. 3기 신도시에 선정된 데 잘 보시면 산 사이에 있는 평지에 선정이 돼 있고 거기를 이제 뭐 재개발이든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을 지방으로 이렇게 경기도 외곽으로 전부 다 보내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역시 서울이야. 역시 강남이야. 강남을 가야 내가 대접도 받고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뭔가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나라에서나 뭐 땅값 때문이라도 전부 다 지방을 가거라 뭐 지방에서 뭘 해야 된다고 우리 국토도 이제 지방 균형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공기업도 다 지방으로 보냈잖아요. 혁신도시 같은 거 만들어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서울로 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청개구리들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광역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광시들도 요즘 그 주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뭐냐? 인구가 줄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얘기해볼게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서울 공간은 좁고,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로 많이 밀려났고, 지방에도 많이 밀려났지만, 근데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서울에는 버틸 수 있겠죠. 왜? 서로 가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어떻다? 어려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어떤 게? 주거용으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산을 깎아갖고 개발하는 거는 더 이상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즘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이슈화 되고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이슈화 되는 건 뭐냐?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사람들이 서울에 막 오고 싶어 하는데 그 노후된 그 주택들 있잖아요. 거기를 전부 다 갈아엎고 뭘 만든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1기 신도시의 핵심은 뭐예요? 노후된 아파트를 전부 다 갈아엎고 뭘 만들어?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꿈에 그리는 뭐 1기 아니면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다들 살고 싶어 하는데 거기를 가고 싶어 하지 지방으로 밀려나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제가 3기 신도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멀거든요. 그러면 먼 건 사람들이 더 찾는다 안 찾는다? 못 찾는 거죠. 왜? 서울 아파트가 계속해서 재개발로 지어지게 되면 더 많은 공급이 나올 거면 자기 꿈에 그리던 서울, 1기 신도시 이쪽으로 다 몰릴 거라는 거죠. 자, 이 원리에 의하면 앞으로 산을 깎아서 개발하는 건물을 짓는 행위는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을 확률이 99%다. 왜? 재개발, 재건축 평평한 데다가 할 기회가 이제부터 막 열려서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굳이 저 멀리 있는 산을 깎아갖고 개발을 한다고요? 건물을 짓는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하지만 호재 같은 건 있었겠죠.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말을 떠들어갖고 그렇게 사기를 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원도 마지리 산 뭐 101번지 같은 데 봐요. 엄청 높은데 거기를 깎아서 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일단 재개발 붐이 불어서 더 이상 이 산을 깎아서 하는 개발은 더 이상 없어 보이고요. 대규모 개발 같은 거는 전혀 없어 보이고. 두 번째는 농지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임야를 투자하신 분들은 왜 농지가 경제이전의 법칙인데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하는데 농지도 잘 보시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 사기가 너무 어렵게 바뀌었어요.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그 두 번째, 우리나라는 쌀이 생각보다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급을 하기 위한 쌀은 부족한데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거 아세요? 캘리포니아산 쌀이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이 되는 양이 있어요. 그 양이 있다 보니까 그거 있죠. 우리나라 생산하는 양이 있죠. 우리나라 생산하는 양만 갖고는 안 되지만 수입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합치면은 쌀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수매하고만 해봤자 답답한 거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될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쓴다? 논을 갈아엎는 정책으로 쌀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평택 같은 데 이게 원래 거기가 평야지대잖아요. 산업단지 같은 거 다 어디에 들어오는지 잘 한번 보세요. 어디에 들어와요? 그쵸, 다 농지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제3기 신도시도 어디에 들어왔다? 농지도 많아요. 하중지구 같은 데 있잖아요. 다 농지를 그냥 갈아엎고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굳이 산을 깎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평평한 농지가 많다고요. 농지가. 그럼 평평한 농지에다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농지는 산처럼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처럼 이렇게 많은 뭐 공유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지는 말 그대로 경제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소수 인원만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LH에서 전부 다 수용을 할 때 요즘엔 다들 농지 개발이 많을 거다. 농지를 어찌됐든 간에 해서 건물을 짓는 거를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의식의 흐름대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죠. 인구가 줄고 더 이상 산을 깎아서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게 그거입니다.
있겠죠. 1% 정도는 너무 뭐 서울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산에 깎는 경우 생길 수 있겠죠. 저는 근데 그거를 1% 미만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99%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임야는 여러분들의 꿈에 그리는 개발이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획부동산이 항상 말하는 개발되면 대박이라고 했는데 개발 자체가 안 될 땅이라는 거죠. 세상에 불가능은 없으니까 1%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화성에 가서 살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없어 보이지만 모르죠. 100년 뒤 200년 뒤에는 갈 수 있을지도. 제가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10년 뒤에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보기에는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세상에 불가능은 없는 거잖아요. 임야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임야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개발이 돼서 대박이 난다. 내가 이미 산 금액이 원가 대비 3, 4배 비싸게 샀는데 그게 개발이 돼서 수익이 된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그 개발이 돼서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것들을 잘 보면 이 중간에 LH라는 강력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땅 진짜 개발이 될 것 같으면 1차적으로 LH가 전부 다 수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땅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민간 업체에 파는 거죠. 기획부동산들이 뭐만 설명해요? 처음에 원래 땅하고 개발이 다 끝난 땅하고 비교를 하면 이 중간에 LH가 다 먹었는데 이거 비교하면 엄청난 수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지역 같은 데 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옛날에 원땅일 때하고 설명 많이 하는데 중간에 다 먹었다고요. 누가? LH가.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LH가 전부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익이 난다고 해도 1배에서 2배라고 뭐 대비? 원가 대비. 여러분들 이미 원가 대비 몇 배로 사셨어요? 3, 4배로 사셨잖아요. 제가 조만간에 하중지구, 말 나온 김에 할게요. 하중지구에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으로 농지를 사셨다가 이게 나라에서 말 그대로 이제 수용이 돼서 꿈에 그리던 뭐가 됐다? 개발이 됐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유지분을 통해서 임야를 갖고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판매했던 회사 사라지거나 하면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투자기간이 뭐 할수록 짧을수록 여러분들은 100% 투자금을 회수할 확률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거고요. 만약에 10년이 넘어가면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1년 이내에, 3년 이내에, 5년 이내에, 7년 이내, 10년 이내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매매솔루션을 연구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뭔가 내가 이걸 해야겠다, 조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일단 저한테 무조건 연락 주시지 마시고요.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 뭐 이런 거 많이 써놓으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산 땅이 진짜 개발이 안 돼서 진짜 내가 수익이 날 확률이 없는 건가?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야겠다. 내가 조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투자금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때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연락하셔서 저 사기당한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본인이 공유지분 토지를 갖고 있고 거기에 등기나 땅이하를 조회해 보니까 2배 이상의 폭리가 적용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제 블로그, 유튜브 많이 보신 다음에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만히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